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며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들이 거리로 나온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올해 양파 농사가 대풍년을 맞으면서 양파값이 폭락했습니다. 소비 촉진을 위한 도움의 손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 가운데 올해 여름 역시 폭염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폭염 피해를 막기 위한 갖가지 아이디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경남 소식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도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비정규직들이 거리로 나선 이유를 이재경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16년째 고속도로 요금 수납원으로 일하고 있는 전서정 씨. 처음에는 한국도로공사에 직접 고용 형태로 입사했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 용역업체 소속이 돼 있었습니다. 용역 관계에 대한 논란이 일자 최근 도로공사는 자회사를 출범시켜 수납원으로 고용하려 했지만 전 씨는 직접 고용을 요구하다 해고됐습니다. 전 씨를 포함해 해고자는 1,400여 명에 이릅니다. 우리는 우리 일한 만큼의 임금을 주면 된다고요. 우리가 임금을 많이 달라 한 적도 없었고요.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일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임금과 근무 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19년째 조리실무사로 일하고 있는 김명희 씨의 기본급은 160여만 원.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기본급을 받고 있지만 노동 강도는 만만치 않습니다. 조리실무사 한 명이 120인분이 넘는 음식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아파도 제대로 쉴 수 없습니다. 비정규직이라는 이 일자리에서 제가 정년퇴직까지 근무를 할 건데 우리 아이에게만은 이 자리를 물려주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파업을 지켜보던 일부 학생들은 불편해도 괜찮다며 지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경남을 넘어서서 전국에 있는 청소년들이 지금 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이 결코 부당한 파업이라거나 또는 아이들 볼모라는 그런 파업이다, 불편한 파업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조합원 3,000명이 참여한 가운데 비정규직 철폐와 차별 해소, 최저임금 10,000원 실현을 내걸고 총파업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와 관련 당국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여전히 내놓지 못하고 있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만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올해 양파 농사는 대풍년입니다. 전국적인 과잉 생산으로 양파값이 폭락하면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소비 촉진을 위한 도움의 손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창우 기자입니다. 의령의 한 저온 창고. 최근 수확한 양파가 6m 높이의 천장까지 가득 쌓여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창고 밖에도 양파가 차각막에 씌어진 채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넘치는 물량 탓에 저온 창고에 보관하지 못한 양파를 쌓아놓은 건데 무려 1,600톤에 달합니다. 올해 전국의 양파 생산량은 평년보다 16% 늘어난 131만 톤. 과잉 공급으로 상품 기준 도매 가격은 35%나 폭락했습니다. 9,500원에 나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4,000원, 또 4,800원 이 정도 이제 그 물량 자체가 나가고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 양파 농가를 돕기 위해 대형 유통업체들이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한 대형마트의 경우 함양과 전주, 안성 등 전국에서 사들인 양파를 싼 값에 판매해 소비를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양파 뉴스 막 안 그래도 나오는 거 보고 좀 마음이 좀 약간 짠하더라고. 이게 하시는 거 비해서 가격도 많이 떨어진다 하고 그래서 마침 왔는데 가격도 좋고 해서 제가 샀는 거고. 지자체도 발벗고 나섰습니다. 창원시는 오늘 공무원과 이통장, 시민들을 대상으로 양파 사주기 운동을 펼쳤고 경상남도도 최근 청사 곳곳에서 양파 시식회와 특판 행사를 열었습니다. 풍년이 들었는데 오히려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농민들이 폭락된 가격 때문에 시름에 젖었는데요.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기 위해서 양파 주산지인 창녕군은 양파 소주 마시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또 경남무역과 NH농협무역은 대만과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에 양파를 수출할 계획입니다. 풍년 농사를 지어도 돈을 못 버는 이른바 풍년의 역설에 빠진 농민들에게 관심과 지원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 가운데 올해 여름 역시 폭염이 기승을 부릴 걸로 보입니다. 폭염 피해를 막기 위한 갖가지 아이디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장영 기자입니다. 건물 옥상에 페인트 칠이 한창입니다. 창원시가 추진하는 쿨루프는 열 차단과 단열 효과가 있는 페인트를
건물 옥상과 외벽에 칠하는 사업입니다. 햇볕에 노출된 옥상 바닥 온도는 52.4도, 쿨루프 시공 후 25.6도까지 떨어집니다. 때이른 무더위에도 경로당은 에어컨 없이 지낼만 합니다. 올해는 아직 일한 뒤로는 아직 에어컨 안 틀어봤어요. 더운데 지내시기 좀 어땠습니까? 좋습니다. 창원시는 지난해부터 경로당과 지역아동센터 21곳에 쿨루프 사업을 벌여 에너지 절감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차열 단열 효과가 내기 때문에 그 에어컨 비용이라든지 겨울에 난방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계산해 보면 30% 이상의 어떤 효과가 나타납니다. 폭염에 취약한 노인들이 많은 경로당에는 양심양산이 비치됩니다. 8월부터 폭염 경보가 발령되면 버섯 성강장 50곳에 얼음과 생수도 비치합니다. 지난해 8대를 가동했던 살수차는 17대로 늘렸고 도심에 설치한 그늘막도 87곳에 설치합니다.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을 포함해 1,077곳은 무더위 쉼터로 지정해 운영합니다. 지난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폭염 대비 종합기간으로 책정을 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때이른 무더위에다 올여름도 기록적인 폭염 예보가 나오자 가전과 유통, 식품 등 업계는 폭염 특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폭염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서민들에 대한 폭염 피해 대책은 지자체가 미리 점검하고 제때 실행해야 합니다. MBC 뉴스 장영희입니다. 진주시민행동이 교육부를 방문해 한국국제대 사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진주시민행동은 어제 교육부를 방문해 학교법인 일선학원에 대해 임원 승인 취소와 적극적인 관리 감독으로 국제대 사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실태 조사를 통해 임원 승인 취소 사유가 충분한지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비정규직 교수 노동조합이 시간 강사 고용 보장을 위해 학교 측과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노동 조건이 저하되거나 교권이 침해되는 경우를 대비해 강사 119 센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비정규 교수 노조 경상대 분회는 최근 확보한 수요 조사에서 시간 강사가 412명에서 374명으로 38명 감소하고 강의는 70학점이 줄어들 예정이라며 오늘부터 학교 측과 7차 단체 협상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선 7기 출범 1년을 돌아보는 연속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오늘은 백두현 고성군수 취임 후 1년의 변화를 부정석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1년 전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선된 백두현 고성군수. 집권 여당의 젊은 군수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역차 없이 고른 지지를 받았습니다. 백 군수는 변화와 혁신, 완전히 새로운 고성을 강조했습니다. 퇴임하고 난 뒤에도 고성 국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고성 군수 최초의 역사적인 군수가 되고자 합니다. 백 군수 취임 1년 후 고성은 어떻게 변했을까? 우선 중소조선업에 편중된 2차 산업 구조를 항공산업까지 확대시켰습니다. 국토부로부터 무인항공기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받아냈고 카이와 협약을 맺어 항공기 산업단지 조성을 시작했습니다. 또 교육의 보편적 복지 개념을 적용해 전국 최초로 청소년 수당제를 도입했습니다. 경직된 공무원 조직을 일하는 조직으로 바꿨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투자를 전혀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고성군의 공무원들을 서울시청, 경기도청, 삼성이나 LG나 대기업 연구소까지도 파견시키려고 하고 고성군 전체 1업 13개면을 주민자치회로 격상시켜서 주민 역량들을 좀 강화하려고도 합니다. 여소야대 구도인 군의회와의 갈등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고성은 정당이 존재하지 않는다. 오로지 고성군의 발전, 국민들의 행복만 존재한다. 이것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상생하자. 남북 내륙철도와 삼천포 화력발전소 등 인근 지자체와 이해관계가 연계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지도 정치적 시험 무대가 될 전망입니다. 백두현 군정 출범 1년, 변화와 혁신으로 고성군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지만 앞으로 풀어야 할 만만치 않은 갈등이 과제로 남겨져 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이어서 발전의 기회와 과제가 공존하는 합천군 문준희 군수의 1년을 이준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민선 7기 1년, 합천군정은 대형 사업의 연속이었습니다.
합천군과 남부발전이 합천에 짓기로 양해각서를 맺은 800만 메가와트 규모의 융복합 발전단지. 산업자원부에서 전력 수급 계획에 이름만 얹어주면 됩니다. 그 얹기 위한 모든 작업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문준희 군수의 대표 공약은 환강을 직선화해 남는 하천터를 개발하는 환강 직강공사입니다. 전담팀을 꾸리고 타당성 용역 조사를 발주한 합천군은 올해 안에 사업 추진 여부와 개발 구상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환강직강공사가 합천판 4대강 사업이라는 비판은 여전하고 국가하천의 물길을 바꾸는 유례없는 토목 사업을 정부가 승인할지도 불투명합니다. 많은 난간을 헤쳐나가는 또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제 임기 마지막 임기 때는 착공을 첫 삽을 뜰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재정 사업으로 추진되는 남부 내륙철도는 내륙의 농산촌인 합천엔 새로운 기회입니다. 합천군 땅이 너무 넓기 때문에 합천읍이 중심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합천읍 인근인 용주면 성산리에 역사가 들어와야 모든 것이 원활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합천군의 견해와는 달리 합천 북부인 해인사 부근에 역사를 지어야 한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역사 입지의 갈등을 예고하는 대목인데 합천군이 해결해야 할 부담입니다. 민선 7기, 문준희 합천군정의 1년은 합천의 미래를 위한 기회와 과제가 공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개발한 소형 무장 헬기 CJ-1호기가 초도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초도 비행은 조종사 2명이 탑승해 20여 분 동안 진행됐으며 지상에서 10m가량 이륙한 뒤 제자리 비행과 전진과 측면 비행, 좌우 방향 전환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카이는 2022년 하반기까지 비행 성능과 무장 운영 능력을 입증하기 위한 시험을 중점적으로 실시한 뒤 초도 양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폭염과 전력 과부하에 대비해 장기 임대주택들의 변압기와 차단기, 전력 간선을 비롯한 전기 인프라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LH는 세대별 전기 용량을 전용 면적 36제곱미터형 기준으로 기존 3kW에서 4kW로 증설할 예정이며 전기 레인지의 경우 별도의 콘센트와 전용 회로를 설치합니다. 하동군 청하면 청학동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농기구와 목공기구 등을 무료로 빌려주는 무인공유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무인공유센터는 농사와 목공에 필요한 전동 드릴과 톱, 절단기 등 공기구 21개 품목 60개를 갖추고 있으며 상주하는 관리자 없이 휴대전화번호 등 이 본의 인증을 통해 주민들이 최대 3일까지 공구를 빌릴 수 있습니다. 임업 분야의 대축제인 제28회 한국임업 후계자 전국대회가 산청 동의보감촌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살림의 새 시대,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오늘 개막식에 이어 전국 임산물 요리 경연대회, 임업 골든벨, 마당구 공연과 노래자랑 등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됩니다. 내일까지 이어지는 임업 후계자 대회에는 전국의 임업인과 가족 등 7천여 명이 참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주갑 지역위원장에 김헌규 변호사가 선출됐습니다. 김 변호사는 지난 1일과 2일 민주당 권리당원들의 여론조사 경선에서 58.8%의 득표율로 갈상돈 진주혁신포럼 대표를 물리쳤습니다. 김 위원장은 완전히 새로운 진주갑 진주 지역위원회를 만들겠으며 당 세력 기반을 확대해 내년 총선 승리의 기틀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교일 진주시장이 오늘 중앙부처를 찾아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조교일 시장은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건립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대형 역점 사업인 진야호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합천 영상 테마파크 분재공원이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합천군이 170억 원을 들여 조성한 분재공원은 13만 제곱미터 규모로 한국정원과 야외 분재원, 어린이 정원으로 꾸며졌습니다.
한편 합천 영상 테마파크와 청와대 세트장을 연결하는 모노레일도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멸종위기의 지리산 구상나무를 보존하고 연구할 보존원이 거창 금원산에 조성됐습니다. 경상남도 금원산 산림자원관리소는 6년생 지리산 구상나무 3,000그루를 식재한 보존원을 통해 구상나무를 비롯한 멸종위기의 아고산 침엽술 연구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진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